어떻게 오셨어요? 결혼식에 왔습니다. 제 아들 결혼식이요. 그런데 식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1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은 이제 없다는 걸. 그 자리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아이가 서 있었어요.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올해로 68. 이제 환갑도 훌쩍 넘었네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 후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작은 집에서 말이죠. 아침에 눈 뜨면 텅 비어 있고 저녁에 돌아와도 텅 빈 집이었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해지곤 했어요. 10년이에요. 아이와 연락이 끊긴 지. 마지막 기억은 제가 소리 지르던 목소리예요. 왜 너는 남들처럼 못하니? 왜? 그 말이 마지막이었고 아이는 그날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어느 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요즘은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내 아들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 결혼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어요. 결혼? 내 아이가? 기쁨과 놀람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서울에서요. 서울이면 멀지 않았어요. 버스로 2시간 정도 거리였죠. 엄마 올 수 있으세요?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것 같았죠. 응, 갈게. 꼭 갈게. 감사해요.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서 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10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저를 찾은 거고 결혼식에 초대한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데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 컸을까? 많이 달라졌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이것저것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축하만 해주자. 이번엔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자고요.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초대장이 왔어요.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예쁜 카드였고 금박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초대장을 펼쳐보니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신랑 신부 이름 칸에는 낯선 이름 2개만 적혀 있었고 내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하나 보다. 그냥 넘겼어요. 중요한 건 날짜와 장소니까요.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제일 좋은 옷이었죠. 결혼식 갈 때 입는 옷.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다려뒀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많이 늘었더군요. 10년 사이에 많이 늙었구나. 아이가 보면 놀랄까?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2시간쯤이야.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생일날.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였나요? 아이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하더니 옷도 이상하게 입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려니 했어요. 지나가는 시기겠지 싶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됐어요. 남자애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저는 계속 잔소리했죠. 남자는 남자답게 입어야지. 머리 좀 짧게 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죠. 아이가 제 앞에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무슨 소리야? 엄마, 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 나답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울먹였어요. 나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거짓말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남자가 왜 이러고 다니냐고. 아이가 울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모인 내가 창피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쾅!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이 비어 있었고 옷 몇 벌과 가방이 사라졌어요. 쪽지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나 잠깐 다녀올게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나면 배고파서 오겠지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아예 꺼져 있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찾아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면서 정신을 차리니 창밖은 어느새 도시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줄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아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아이가 중요한 건데 왜 그걸 몰랐을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쳐다보시면서 괜찮으시냐고 물으셨거든요. 네, 괜찮아요. 고개를 돌려서 창밖만 봤어요. 이번엔 달라야 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축하만 해주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사과할까? 10년 전 일 미안하다고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아이가 싫어하면 어떡하죠? 결혼식 날인데 분위기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얼굴만 보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했죠. 가방을 챙기고 초대장이 구겨져 있어서 펴서 다시 넣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낯선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지도를 보면서 걸었어요. 웨딩홀은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했어요. 천천히 걸었죠. 급할 것 없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지냈을까? 힘든 일은 없었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알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한다니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그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웨딩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건물이었고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입구 앞에 서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들어가야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아이가 날 봐도 괜찮을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죠.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발을 내디뎠어요. 유리문을 미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어요. 샹들리에, 꽃장식, 붉은 카펫. 여기가 맞나? 초대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이는 어디 있을까?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직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느 쪽 하객이세요? 그 질문에 멈칫했어요. 신랑 쪽인가요? 신부 쪽인가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대답했어요. 신랑 쪽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서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만날 내 아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식장 안은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양옆으로 하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붉은 카펫이 중앙을 가로질러 깔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직원이 안내해준 자리였는데 제일 뒤였어요.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죠. 괜찮았어요. 멀리서라도 보면 되니까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초대장을 꺼내서 또 확인했죠. 날짜 맞아요. 시간 맞아요. 장소 맞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랑 신부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낯설었거든요. 내 아들 이름이 아니었어요. 개명을 했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이 같았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당연했죠.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젊은 여자분이 앉으면서 저한테 가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랑분이랑 어떤 사이세요? 그 가족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신부 친구예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분은 다시 옆 친구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앞만 봤죠. 무대 앞에 큰 LED 화면이 있었어요.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고 있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학창 시절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서 내 아이가 나올까 싶었어요. 하지만 낯선 얼굴들만 보였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죠. 내 아이는 어디 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잘못 온 걸까? 다른 식장인가? 초대장을 다시 꺼냈어요. 확인했죠. 맞았어요. 그때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분 진짜 멋지시대요. 신부분도 정말 예쁘시던데.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가족들은 안 오셨다면서요? 응, 그런가 봐. 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이 안 왔다고? 저는 왔는데요. 엄마가 여기 왔는데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 같았고 저만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장 안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자리가 거의 다 찼죠. 저는 계속 입구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 아이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음악이 바뀌면서 조금 더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죠.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가방을 의자에 두고 두 손을 모았죠. 드디어 보는구나. 내 아이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세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입구 쪽을 쳐다봤어요. 조명이 어두워졌고 무대 쪽만 환하게 밝아졌어요. 음악이 바뀌면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숨을 멈췄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도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그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익숙한 눈매, 익숙한 코, 익숙한 입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예전에 제가 매일 보던 그 얼굴. 우리 애 아니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죠. 내 아들, 우리 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곱게 말아 올리고 화장을 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 예쁘다. 신부분 정말 행복해 보이네. 부모님은 정말 안 오신 거래. 그 말들이 귀에 들렸어요. 부모님이 안 왔다고? 저는 여기 있는데요. 엄마가 여기 서 있는데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우아하게.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 아이였어요. 그 걸음걸이, 그 손모양, 그 눈빛, 모두 익숙했어요. 아이가 무대에 올라서더니 옆에 선 신랑과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죠.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하객들을 둘러보더군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 저도 얼어붙었어요. 내가 오면 안 됐던 걸까? 아이는 금세 시선을 돌려서 다시 신랑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이가 저를 봤다는 걸, 그리고 놀랐다는 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사회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아이를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아이를, 10년 만에 만난 내 아이를.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음악이 무슨 곡인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저 무대 위에 선 아이만 보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아이. 긴 머리를 곱게 올리고 화장을 한 얼굴이 예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저게 정말 우리 아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이는 짧은 머리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방문을 닫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옆에 선 신랑을 바라보는 눈빛이 행복해 보였어요. 서약이 시작됐고 신랑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면서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그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내 아이 목소리였죠.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익숙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자꾸 흘러내렸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날까 봐요. 옆 사람이 쳐다보면서 휴지를 건네주더군요. 괜찮으세요? 네, 감동해서요. 거짓말이었죠. 감동이 아니었어요. 슬픔이었고 미안함이었죠. 10년 동안 혼자였구나.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약이 끝나면서 사회자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신랑 신부께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도우미가 반지를 가져왔어요. 아이가 신랑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고 신랑도 아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쳐야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객들을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눈이 다시 마주쳤죠. 이번엔 조금 길었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이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슬픔. 저도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려서 다시 신랑을 봤어요. 미소를 지었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가슴이 아팠어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신부분 가족 정말 안 오신 거 맞대. 왜 안 오신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봐. 말하기 싫어하시던데. 그래도 결혼식인데 가족이 없다니. 안 됐다. 진짜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뭐라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이 계속됐어요. 줄의 말씀, 축가, 부케 던지기.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보는 것밖에는.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신랑과 손을 잡고 웃으면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필요 없었던 거죠. 엄마가 10년 동안 혼자서도 잘 살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뭐지?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았죠.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퇴장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아이가 제 옆을 지나쳤어요. 가까이서 봤어요. 화장을 한 얼굴, 웨딩드레스 자락, 들고 있는 부케. 모두 아름다웠어요. 아이가 저를 힐끗 봤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지나갔죠. 문이 닫히면서 식장이 조금씩 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피로 연장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옆 사람이 말했어요. 피로 연장은 2층이래요. 같이 가실래요? 네. 사람들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피로 연장은 넓었군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자리를 찾아서 앉더군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였죠. 음식을 조금 담아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앞쪽에 우리 아이가 앉아 있었죠. 신랑과 함께 사람들이 다가가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선물을 건넸어요. 아이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10년 전엔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네.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죠. 방에만 있었고 밥도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밝게 웃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행복해 보였죠. 내가 없어서 행복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지만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저 때문에 아이가 힘들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일어나야 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한 번 더 아이를 봤어요. 여전히 신랑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냥 가야겠다. 인사도 못하고 가는 거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피로 연장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봤습니다. 직원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얀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누가요? 신부분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쥐고 복도 구석에 섰어요. 열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열리지 않았죠.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찢었어요. 하얀 편지지에 아이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엄마에게.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0년 만에 보는 엄마에게라는 글씨.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올까 말까 고민하셨죠? 알아요. 저도 초대장 보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보냈어요. 엄마가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늘 엄마를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정말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뻤어요. 엄마가 와주셔서, 제 모습을 봐주셔서, 엄마, 저 행복해요. 이제야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10년이 걸렸지만요.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엄마의 아이니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제 진심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진정이 되고 나서 편지를 다시 봤어요. 저는 여전히 엄마의 아이니까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너는 내 아이야. 어떤 모습이든.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죠. 아이가 제 앞에 섰던 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말들. 엄마, 나 좀 다른 것 같아.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 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 저는 화를 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거짓말 같아요. 저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남자가 왜 이러고 다니냐고. 부모인 내가 창피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언젠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이 오면 제발.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아버렸죠. 쾅!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날 밤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이 비어 있었죠. 쪽지만 하나 남겨두고. 엄마, 미안해요. 나 잠깐 다녀올게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밀어냈어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하다고, 그렇게 아이를 내쫓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 아니,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행복하게. 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거야. 아니, 나 없어서 살 수 있었던 거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10년이 걸렸지만요. 1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아이에게 혼자서 견뎌낸 10년. 엄마 없이 버텨낸 10년. 얼마나 외로웠을까. 눈물이 또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뎠을 내 아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거울을 봤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죠.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요. 다시 들어가야 해. 아이한테 가야 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했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어떤 모습이든 내 편이라고, 심호흡을 하고, 피로 연장으로 다시 걸어갔죠.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피로 연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이가 보였어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더군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가 저를 보더군요.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불안한 표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갔죠. 아이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이가 많이 컸더군요. 키도 더 컸고 얼굴도 성숙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눈빛. 아이가 먼저 말하더군요. 엄마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응, 왔어. 저도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편지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우리 둘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앉으실래요? 응. 아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신랑이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배려였죠. 둘만 남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놀라셨죠? 응, 놀랐어.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던 아들은 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아이를 봤어요. 화장을 한 얼굴, 긴 머리, 웨딩드레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아이가 웃고 있다는 거였죠. 10년 전엔 볼 수 없었던 미소. 편지 읽었어. 네. 초대해줘서 고마워. 아이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초대해줘서 고맙다니요? 안 불렀을 수도 있잖아.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엄마를.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지만 정리가 안 됐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미안해.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내 말 끝까지 듣지 않아서 화만 내고 문 닫아버려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할까봐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났어. 엄마 저도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집 나가서 10년 동안 연락 안 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다시 연락할.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됐어. 이렇게 만났잖아. 네. 그리고 말했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아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저 이런 모습인데. 저는 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 행복해 보여. 네. 10년 전엔 안 웃었잖아. 맨날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고 있어. 아이가 멈칫했어요. 그게 행복의 기준 아니야? 웃는 거?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행복해요. 정말로. 그럼 됐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엄마가 고마워해야지. 다시 기회를 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둘이서 울고 웃는 모습을 이상하게 봤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신랑이 다가왔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가 제 손을 놓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신랑을 봤어요. 고마워요. 우리 애 잘 부탁해요. 신랑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줘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아까 아무것도 안 드셨죠? 어떻게 알았어? 다 봤어요.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 미안해. 어색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이가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직접 가져다 주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렇게 다정한 아이였나? 10년 전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방에만 있었고, 말도 잘 안 했고, 저를 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밝고, 다정하고, 웃고 있었죠. 이게 진짜 너였구나. 아이가 억눌렀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10년 동안 뭐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집 나간 후에 친구 집에서 지냈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았고, 나중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죠. 혼자 살면서 천천히 자신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서 다 해냈구나. 엄마 없이도. 대단해.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시간이 흘렀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예요? 집? 그 집 그대로야. 내 방도 그대로 있어. 아이가 놀라더군요. 정말요? 응. 먼지만 쌓여 있지만. 한번 놀러와. 시간 날 때.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아이가 울먹이더군요. 꼭 갈게요. 응. 기다릴게. 아이가 문 앞까지 배웅해 주더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를 안았어요. 처음이었어요. 10년 만에 안아보는 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행복해야 해. 네, 엄마도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문이 완전히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아니었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제 손을 잡던 차갑고 떨리는 손,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하던 목소리. 모두가 선명했어요. 아이가 준 편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이제야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10년이 걸렸지만요. 10년.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아이에게는 혼자서 자신을 찾아가는 10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버텨낸 10년. 엄마 없이 견뎌낸 10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버스가 동네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집까지 걸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10년 동안 혼자 걸어온 길. 집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텅 빈 집이었어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조금은 따뜻한 것 같았거든요. 아이 방 문을 열어봤죠. 먼지가 쌓여 있었고 침대 위에 이불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이가 쓰던 공책들이 놓여 있었죠. 하나를 집어들어 펼쳐봤죠. 아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이었어요. 읽어도 될까 망설였지만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엄마한테 혼났다. 왜 난 남들처럼 못할까?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거울 보는 게 싫다. 내 모습이 싫다. 숨 쉬는 게 힘들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한테 말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무서워.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엄마한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화만 냈다. 창피하다고 했다. 정신 차리라고 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살고 싶지 않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살고 싶지 않다. 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죠. 아이가 매일 보던 그 풍경.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다 견뎠을 내 아이.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엄마가 미안해.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 초대해줘서. 너 정말 예뻤어.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했어. 다음에 또 보자.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죠. 오늘 본 아이 모습,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모습. 그게 진짜였어요. 제가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 아이가 원했던 모습. 그게 진짜 내 아이였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한테 문자가 와서 봤더니 엄마, 저도 고마워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보고 싶어요, 엄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이가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자를 다시 보냈죠. 응, 기다릴게. 언제든지 와. 여기는 내 집이야.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게.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예쁜 풍경이었어요. 오랜만에 하늘이 예쁘다고 생각했죠. 일어나서 아이 방으로 다시 갔어요. 청소를 시작했죠. 먼지를 닦고 이불을 털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더군요. 책상을 정리하고 책들을 꽂고 바닥을 닦았어요. 한참을 청소했죠. 아이가 오면 깨끗한 방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 끝나고 나니 방이 환해졌어요. 10년 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아이가 올 테니까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뭘 해줄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지? 김치찌개를 좋아했던 것 같았죠. 그리고 계란말이도. 그걸 해줘야겠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밤이 깊어갔고 침대에 누워서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사랑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제 진심이에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나도 사랑해.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쯤 아이가 온다고 했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집 청소를 다시 했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아이가 좋아하던 재료들을 샀어요. 김치, 돼지고기, 계란, 두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하나 골랐죠.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밥을 짓는데 손이 떨렸어요. 잘 먹을까? 입맛이 변했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지만 계속했어요. 오후 2시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몇 번이나 현관문을 열어보고 닫았죠.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서 있었죠. 편한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엄마, 응, 왔어. 들어가도 돼요? 그럼, 내 집인데. 아이가 들어와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응, 그대로야. 거실로 들어가서 아이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마주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저도요.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그래, 좋았어? 네, 정말 좋았어요. 아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예쁘다. 감사해요. 진짜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죠. 괜찮아? 네, 그냥 엄마한테 이런 말 들을 줄 몰랐어요. 무슨 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요. 손을 뻗어서 아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예전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줬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못했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죠. 저녁 준비했어. 배고프지? 네, 사실 배고파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들. 아이가 부엌으로 와서 식탁을 보면서 멈칫했어요. 우와, 이거 다 해주신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던 거. 아이가 식탁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기억하세요? 제가 좋아하던 거? 당연하지. 엄만데. 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10년 만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말하더군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 손맛 그대로예요. 다행이다. 입맛 변했을까봐 걱정했어. 전혀요. 이 맛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아이가 계속 먹었어요.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많이 먹어. 한참을 먹다가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 방 봐도 돼요? 그럼. 청소해뒀어. 감사해요.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아이가 방문을 열면서 멈췄어요. 깨끗해졌네요. 내가 온다고 해서 청소했어.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면서 책상을 만지고 침대에 앉고 창문을 봤어요. 다 그대로네요. 다 그대로 뒀어. 아이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아, 이거,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거 읽으셨어요? 응. 허락 없이 읽어서 미안해. 아이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읽었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응. 창피하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미안해. 아이도 저를 안고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알아. 보면 알아.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자주 올게요. 응. 언제든지 와. 남편이랑 같이 와도 돼요? 당연하지. 사위도 봐야지. 아이가 웃었어요.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죠. 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옆에 앉았죠. 예전처럼 10년 전엔 이렇게 못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진짜요? 진짜야. 한 번도 안 변했어. 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따뜻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남편이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엄마 고마워요. 받아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이니까. 사랑해요. 아이가 멀어지면서 모퉁이를 돌아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어요. 또 다시 혼자 남았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후로 아이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사위와 함께. 토요일 오후가 우리의 시간이 되었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어요. 그냥 엄마와 아이로 돌아갔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이가 사위와 함께 왔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편하게 있어. 식사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셋이서 부엌에서 같이 요리를 했어요. 아이가 채소를 썰고 사위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사위가 말하더군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뭐가? 저희를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너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사진 찍을까요? 사진? 네. 우리 셋이서. 그래.
찍자. 셋이서 소파에 앉았어요. 사위가 셀카를 찍었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확인했어요. 셋 다 웃고 있었죠. 행복한 얼굴로. 예쁘다. 나한테도 보내줘. 네, 보내드릴게요. 밤이 깊어졌어요. 아이와 사위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문 앞에서 배웅을 했죠. 아이가 포옹을 하더군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둘이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봤더니 아이가 보낸 사진이 와 있더군요.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오래 쳐다봤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아이가 왔다. 사위와 함께 셋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행복했다. 10년 전 나는 아이를 잃었다. 내 손으로 밀어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창피하다고. 하지만 잘못 생각했다. 아이는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저 진짜 모습을 찾아간 것뿐이었다. 1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만났다. 진짜 내 아이를.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그 모습이 진짜였다. 내가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 아이가 원했던 모습. 그게 진짜 내 아이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1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엄마한테 이해받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곁에 있어주겠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야. 일기를 다 쓰고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참 밝더군요. 예쁜 밤이었죠.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이가 또 올 테니까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을 테니까요. 그게 행복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견뎌온 외로움 옆에 조용히 서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보다 긴 시간입니다. 혼자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버티는 시간. 하지만 그 끝에는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곁에 서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잠시 한번 마음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스럽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